세대 교체 얘기가 좀 나왔고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들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 총선의 필승 카드가 될 거라는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때문에 기사 비율에서 좀 밀린 거는 사실이잖아요. 신당 창당설이라는 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된 이슈고 예. 한동훈 장관 이슈는 2, 3일 된 이슈니까 초기 주목도가 크겠죠.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거는 예견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단의 스타 검사로 각인되고 굉장한 스타로 떠오른 이유는 일반적인 정치 검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부정이라 그러면 다 때려잡는다. 그게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공정한 수사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에서 쓰는 300명의 여의도 사투리 말고 본인은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되게 좋은 화법이에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당 선거를 이끌어달라. 예. 우리 당 간판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당이 지금 질병을 용산 사투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네. 이 질병을 고쳐주는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용산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쓰게 되면은 이준석, 유승민도 탈당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당에 남아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질문이 나올 때마다 비교적 높은 평가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5천만의 언어 이거 첫 단추 잘 끼웠고 대단히 좋은 화법이다. 한동훈은 부정이라면 다 때려잡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견제 얘기도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여선호 행정관 상대당으로서도 보시기에 정말 한동훈, 이준석 연대가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생각하기 싫은 그림이죠. 생각하기 싫은 조합이다. 둘이 이제 연대한다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크게 선거에 불리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손을 잡는다면 제2의 양두구육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약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는 여권에서는 2인자가 권력자를 때려야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계속 띄워주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야 뜨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갈라치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치기. 물론 합쳐질 가능성이 없겠지만 합쳐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이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또 양두구육이다. 네. 장현철 최고위원이 어떤 말을 하시든 대략 짐작은 되는데 그럼에도 정말 예를 들어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을 띄우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 한 명입니까? 일단 저는 저 투샷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한동훈 장관에게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여러 차례 물어봐도 저에 대해 의견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가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원오브 댐인 것일 거고요. 물론 저희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김치찌개 사준다고 했고 얼마든지 마음 바꾸고 돌아오면 저희가 잘 위로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예. 굳이 이준석 전 대표라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사실상 평가를 받은 인물을 한동훈 장관에게 덧붙이지 않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그 자체로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욕하면서 관심 받으려고 애를 쓴다면 예. 지금 한동훈 장관 걸고 넘어지면서 제발 나에게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세요. 내 기사도 계속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것과 무관하게 이 전 대표 이슈와 무관하게 한 장관이 대구 갔다 오니까 TK 지지율 오른 거 우리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예. 그 누구와 뭐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지 않고도 혼자서 시민들 3시간 기다리게 할 정도의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는 거 자체가 한 장관을 위함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여기 보면 화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나오죠. 이 전 대표가 얘기한 거 말고 실제로 진짜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이 좀 더 큰 꿈,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인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나 큰 틀의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의 정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만 해도 정권 초에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예.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잘라야 한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했고 기사도 많이 나고 했거든요. 그러한 자신의 소신을 그러나 누구와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조롱하거나 비꼬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막 비아냥거리지 않는 방식으로 정제된 의견을 낸다면 그 소신과 의견을 품지 못할 정도로 저는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경색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그거 정치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 초보인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누구와는 다르게 예의를 갖춰서 충분한 어떤 의견 교환을 시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하태경 의원 정도만 그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되고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 이게 필승 카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몇 명이 나올지 저는 잘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 오늘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한동훈 장관 때문에 본인 기사 비율 밀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초기니까 주목도 큰 거고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출연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 얘기 필승카드 얘기였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 얘기만 정리하고 첫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모양인데 최근에 굳이 뭐 이준석 전 대표 말까지 빌리진 않더라도 김기현 대표 쫓아내고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앉힐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설들이. 오늘 보니까 안에서도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와 또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쭉 가야 된다. 김기현 대표의 위치를 놓고 지금 오늘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선거는 현실입니다. 아마 선거를 해보시면 본인의 어떤 역량보다 누구를 어떤 면에서 유세에 불러오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성일종 의원하고 이용 의원한테 한번 선택지를 묻고 싶어요. 자, 한동훈과 김기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이용 의원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성일종 의원은 누구를 부를까요?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좀 흥행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이 주목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용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기현 대표 체제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용 의원이 만약에 현장에 출마했어요. 자, 출마했는데 누구를 좀 데리고 와서 유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의 선택지가 있을 때 예. 아마 당연히 한동훈 장관을 부르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총선이란 거는 국민들 앞에 내가 만든 상품들을 자 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유명세가 있고 팬덤 있는 사람이 와서 파는 거와 뭐 그렇지 않는 분이 파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기현 대표가 잘하고 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혁신위와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힘겨루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죠. 오늘 25일 날 본인의 지역구 의정 보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또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대략 다음 주쯤에 김기현 주말인가요? 김기현 대표가 네. 본인 지역구 다선했던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연다. 네. 지금 뭐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의정 보고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출마의 뜻으로 이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뇨한 위원장이 이 원희룡 장관의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라는 건요. 결국은 누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상품을 잘 만든 인기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많은 의원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 누구를 부를 것인가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저는 다른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제 김기현 체제가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면.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나오는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의 실체 얘기 그리고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참전한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